또 건강학적으로도 나이 들어서 성관계를 하시면 질 조직이 탄력이 있고 젊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점들이 있죠. 그래서 성관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는 분들보다 건강할 뿐 아니라 남자들은 거의 90% 이상이 자유행위를 하고 있고 여자들도 한 60%는 하고 있다라는 게 밝혀져서 미국 사회가 굉장히 놀랐었죠. 지금은 좀 더 많이 하겠죠. 사실 속궁합이라는 건 대화를 좀 잘할 수 있고 피드백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속궁합이 안 맞는다 이렇게 실제로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배정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대를 아울러서 성교육하고 있는 성교육 전문가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유퀴즈나 이런 데서 저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20대 이상, 19세 이상 어른들한테 성교육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은 가끔 고등학생들도 좀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성인들 성교육이고요. 지금 2030 대상으로 사랑, 연애, 또 섹스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고 중노년 기혼 부부들 그리고 또 노년 부부들, 노년을 위한 성교육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자주 하면 건강학적으로 이점이 많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네, 그건 연구가 진짜 많이 됐고요. 성관계라는 게 사실은 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하루를 보내고 나면 샤워하고 이런 그 일상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이라는 게 일단 그 우리 몸하고 이 어떤 마음하고 관계하고 다 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순조롭게 잘 굴러가면 당연히 뭐 몸도 좋아지고 또 마음도 건강하고 그리고 관계도 건강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섹스를 하면 계속하면 좋아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열심히 하시면 심장이 좋아지고요. 일단 심장 운동에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피부가 윤기가 생기고 그리고 또 골다공증 예방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장마비나 암 같은 거 발생률도 훨씬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마 삶의 즐거움 같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면역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좀 더 건강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섹스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관계가 일단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감이 좀 높고 삶의 질이 높을 거고요. 남자들은 발기가 좀 자주 되는 게 좋죠. 그리고 사정도 자주 하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어느 정도 하면 좀 아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 용불용설 쓰지 않으면 잃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살고 있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성관계가 뭐 아기를 낳는 문제를 떠나서 삶의 질을 굉장히 높여주고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라는 어떤 정서적인 그런 만족감을 높여주고요. 그리고 또 건강학적으로도 계속 나이 들어서 성관계를 하시면 질의 건강도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좀 조직이 탄력이 있고 그리고 건조도 좀 덜하고 조금 더 젊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점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성관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는 분들보다 건강할 뿐 아니라 삶의 질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성의 90%, 여성의 60%가 자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그거는 거의 킨제이 때 이미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킨제이가 사회 연구 설문조사를 하면서 남자들은 거의 90% 이상이 자유행위를 하고 있고 여자들도 한 60%는 하고 있다라는 게 밝혀져서 미국 사회가 굉장히 놀랐었죠. 그게 벌써 한 60년대 얘기죠. 지금은 좀 더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성에 대한 정보가 좀 더 많이 알려졌고 또 훨씬 좀 개방적이 됐으니까 그럴 거고요. 근데 보통 뭐 여자들인 경우에 결혼한 나이까지 쳐서 뭐 자유행위를 60% 정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케바케인 것 같아요.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또 좀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걸 퍼센트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유행위는 나쁘지 않고 오히려 왜 그 파트너하고의 어떤 성욕 조절이나 혹은 왜 횟수 조절이나 혹은 뭐 방식 조절이나 이런 것들에서 약간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자유행위를 통해서 훨씬 더 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위행위의 건강학적 이점과 적당한 횟수가 있을까요?
자유행위 하면 일단 그 욕구를 좀 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적 긴장을 좀 해소하고 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죠. 그리고 특히 이제 자신의 어떤 쾌감이나 성감 같은 것을 잘 알아챌 수가 있으니까 실전에서 파트너랑 하는 성관계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욕 부분에서도 나는 뭐 조금 더 하고 싶은데 파트너가 하기 싫어해서 못하는 분들은 자유행위를 통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또 성적 긴장을 풀어내고 한다는 점에서 해로울 게 없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건 포르노 같은 것을 계속 보면서 자극적인 영상을 계속 보면서 자유행위하는 건 조금 걱정되죠. 왜냐하면 그 실제 파트너가 그 영상 속의 주인공들처럼 그렇게 막 오르가즘을 팍팍 느끼고 그리고 또 그런 몸이 아니고 그렇게 자극적인 방식으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르노를 계속 보면서 자유행위를 하고 만족하고 그러다 보면 실제 내 파트너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상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오케이인데 어떤 영상 같은 것을 보면서 자꾸 자극의 강도를 높여가면 실제 성생활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성관계의 이점과 적당한 횟수는 몇 회일까요? 사실 아까부터 자꾸 적당한 횟수를 물어보시는데요. 그냥 내 몸에 피곤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이상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1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한 열흘에 1번 하면 좋겠다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파트너하고 안 맞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파트너는 조금 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파트너하고는 일주일에 1번 하고 나머지 1번은 내가 자유행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횟수는 사실은 그 섹스를 하고 나서 내가 피곤하지 않으면 되고 만족스러우면 되는 건데 이제 여기에 약간 강박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면 좀 피곤한데도 자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게 수 중독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면 뭐 상관없습니다. 속궁합이 노력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네, 속궁합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받은 건 처음인데요. 대개의 경우 속궁합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속궁합이 안 맞으면 정말 헤어지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는데 사실 속궁합이라는 건 사주처럼 완전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이제 성기가 규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몇 센치, 뭐 깊이가 얼마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더 잘 맞는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또 특히 거기에 사랑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된다면 훨씬 더 이 부부간의 섹스가 훨씬 더 좋을 텐데 사실 속궁합이라는 건 이거는 얼마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또 얼마나 이런 어떤 대화를 좀 잘할 수 있고 왜 피드백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대화를 나눌 때 잘 모르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나누기가 좀 어렵잖아요. 너무 모르니까. 근데 잘 아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쉽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속궁합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어떤 방식이 더 나를 좀 즐겁게 해주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속궁합이 안 맞는다고 막 이혼하겠다거나 뭐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속궁합이 안 맞는다 이렇게 실제로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맞춰가면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남녀의 큰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성관계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는 몸에 이상이 있을 때죠. 일단 건강학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래서 남자는 왜 성욕이 좀 안 생긴다거나 그거는 이제 갱년기 이후에 성욕이 자꾸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여자들은 폐경 이후에 이제 성욕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성욕이 안 생기는 문제가 있으면 성욕이 안 생기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될 거고 이제 흥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이제 남자들은 발기가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것도 원래 안 됐는지 되다가 안 됐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상담이나 치료가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특히 이 성적인 흥분은 피돌기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돌기가 잘 되면 발기에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피돌기가 잘 안 되거나 만성질환, 당뇨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피가 좀 끈끈해지거나 피돌기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발기가 잘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성흥분 상태에서는 이제 피돌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도 성기로 피가 이렇게 충혈이 되면 감각이 훨씬 더 예민해지고 왜 흥분이 되는 것인데
여자들은 조금 더 복잡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성욕하고 흥분이 될 수 있는 어떤 시각적인 자극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여자들은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 지금 섹스하고 있는 환경이 좀 편안한지 여부 그리고 왜 들킬 수 있는 그런 곳 뭐 혹은 씻지 못하는 곳 혹은 피임이 준비되지 않은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부담이 돼갖고 좀 흥분이 안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남자의 애무 스킬이 좀 별로 안 좋으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남자들이 주로 막 삽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애무를 굉장히 대충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익숙해진 부부들이 애무를 대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에 여자들이 충분하게 흥분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역시 여자도 마찬가지로 당뇨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문제들, 만성질환 문제들, 피돌기에 관계된 문제들이 있으면 좀 아무래도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사정의 문제는 만족해서 왜 사정이 적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뭐 조루나 지루 같은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조루는 발기부전도 그렇고 조루도 그렇고 요즘은 치료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약을 먹어도 되고 주사 혹은 뭐 수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루는 좀 잘 없어요. 그래서 지루는 자기는 되게 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잘 안 되는 경우예요. 여자들은 사실 조루보다 지루가 더 힘들어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드는데 이건 거의 심리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요즘은 그래도 좀 연구가 돼서 수술요법이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좀 치료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지루는 자기가 세다고 자기들이 생각을 해요. 자기가 좀 세기 때문에 조절을 해서 안 되는 거라고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병원에 안 오죠. 병원에 안 오면 약 개발이 안 되죠.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정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병원에 좀 가시고, 그리고 그런 어떤 증례가 많아지면 약도 좀 더 개발이 되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거 말고는 이제 성교통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충분하게 흥분 안 했을 때 그 성관계를 삽입을 하게 되면 이제 아프고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요즘 좀 얘기가 많이 되는 건 지속 오르가즘 장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오르가즘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지렴은 여자들의 감기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지렴은 사실은 여자의 질은 자궁 경부하고 그 질 입구를 이렇게 이어주는 통로 같은 부분이에요. 거기까지만 이제 음경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그 질은 원래는 장작용이 되어 있어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잘 맞는데, 질염은 일단 좀 너무 많이 씻는 사람들, 너무 지나치게 깨끗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테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질소까지 세정제를 이용해서 씻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혹은 면역력이 좀 떨어졌을 때, 그래서 내 몸에서 왜 유익균을 잘 못 만들어내고 그래서 유해균이 막 번식을 하면 좀 질염에 자주 걸리죠. 근데 이 질염이라는 게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너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하거나 힘들고 뭐 이럴 때, 혹은 또 육체적으로 그럴 때 질염이 자주 오거든요. 근데 질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빨리 가면 더 빨리 쉽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빨리 가시면 좋죠. 그러니까 왜 뭐 질에서 너무 그 예전 같지 않은, 평상시 같지 않은 부비물이 나온다, 거품이 섞인 게 나온다, 혹은 뭐 이렇게 으깨 놓은 그 요플레 같은 것들이 나온다, 혹은 뭐 냄새가 난다, 뭐 이러면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게 좋고, 칸디다라고 해서 효모균이 이렇게 번식하는 질염이 참 많아요. 그거는 이제 너무 꽉 끼는 옷, 그리고 왜 너무 많이 씻을 때 이럴 때 이제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약국에 가서 칸디다에 맞는 약을, 연고를 사서 쓰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성병하고 연결되는 질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염이 생겼다고 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니까 가서 약을 쓰시면 되죠. 이제 병원에 가시거나 약국에 가서 상담하시거나 이러시면 좀 나을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관계와 건강하지 못한 스킨십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근데 요즘 사랑 없는 관계는 너무 많아졌어요. 캐주얼 섹스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온라인 앱으로 만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그냥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성적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섹스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 조심하셔야죠. 뭘 조심해야 되냐면, 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성인이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성병에 걸릴 위험이 좀 있죠. 그래서 요즘 굉장히 매독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 작년에 그 통계 나온 거 보니까 10년 전보다 80배가 20대 여성들이 늘었대요. 근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젊은 여성들, 남성들한테 매독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왜 가벼운 만남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된 거기도 한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만나는지를 잘 모르고 이 사람을 잘 모르면 일단 성관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성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조금 막아주는 게 콘돔이라고 하는데 콘돔이 100% 다 막지 못하고 뭐 이렇게 접촉이나 이런 걸로도 옮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콘돔 안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자살행위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성병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아는 사람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콘돔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병에 옮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원치 않는 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런 그 사랑 없는 성관계는 좀 가능하면 좀 덜 하시는 게 좋죠. 술 마시거나 그럴 때 그런 관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술 마시고는 좀 관계를 결정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술 너무 많이 취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몸을 추스릴 수 없을 수도 있고 혹은 왜 내 마음이 평상시에 내 어떤 그런 생각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고 나면 마음이 좀 뭐라고 할까 좀 자괴감 같은 게 든다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모르는 사람이 옆에 누워있고 이러면 좀 그렇고 무엇보다도 좀 위험할 수 있죠. 평상시에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되게 정상적이고 그렇지만 막상 또 옷을 벗고 뭔가 만나면 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섹스는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안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호감도 있는 사람이랑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냥 쉽게 만나서 쉽게 섹스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섹스를 피하는 현대인의 심리와 사회적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사랑하고 섹스는 좀 없어졌어요. 근데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코로나 있으면서 사람들하고 소통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의도 때문에 여자와 남자가 되게 서로에 대한 괴담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고 또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말을 못 걸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뭐 결혼해서 이제 그 집 같은 경제적인 문제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문제들 그리고 양육의 책임 혹은 여자의 경력 단절 또 성별 임금 격차 뭐 이런 것 구조적인 시스템 때문에 사실은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부수적인 사회 문화적인 문제라면 스마트폰하고 유튜브 같은 것들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도 그냥 낄낄거리다가 잘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유튜브 때문이 아니다. 그냥 우리는 너무 살아남는데 지쳐서 생존하는데 지쳐서 결혼 생각을 못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랑 자체도 굉장히 좀 가벼워지고 섹스에 대한 필요도 별로 못 느끼는 이유는 너무 재밌는 것들이 세상에 많아졌어요. 그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폴리네시아나 이렇게 왜 시골이나 이렇게 해서 시골도 요즘은 우리나라 같은 데는 유튜브 뭐 하루 종일 그 TV가 나오지만 그런 게 없는 곳에서는 하루 종일 두 남녀가 있으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좀 심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심해야 서로도 보고 그리고 뭔가 좀 장난도 좀 쳐보고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심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성관계에 대한 또 왜 어떤 뭐라고 할까 잘못된 그 막 너무 힘들어야 되는 뭔가 되게 잘해야 되는 이런 어떤 압박들이 있기 때문에 성관계를 좀 피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랑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사실은 어떤 사람한테 집중해야 되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쏠리는 것에 좀 피로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던 두 사람이 부부관계를 끊게 되는 계기는 무엇인가요? 살다가 이제 생활이 너무 바쁘니까
시간을 못 내는 거죠. 시간을 안 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피곤해서 못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물어봐요. 몇 시간이나 하시냐고 섹스하시면. 그러면 한 10분에서 뭐 길게 하면 30분 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10분에서 30분 하는데 정말 피곤해서 못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성관계를 잘하고 나면 피곤도 풀려요. 기분 좋게. 근데 안 하는 건 일단 성관계는 일단 뭔가를 해야 돼라는 어떤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서로에 대해서 이제 좀 노력 안 하죠. 그리고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해지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많이 알아서 서로한테 관심도 없고 또 서로에게 성적인 그런 대상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러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잡힌 고기한테 뭐 먹이를 주지 않는다? 뭐 이런 것처럼 그 이미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좀 열정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금슬 좋은 부부들을 보면 굉장히 그 좋아하는 감정들이 자꾸 이렇게 샘솟듯이 퐁퐁 나오거든요. 그런 감정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지루한 상태가 돼버리면 그러면 성욕은 안 생기죠. 중노년도 관계를 할 수 있을까요? 개인차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언제까지 섹스를 하느냐는 그렇겠지만 뭐 생물학적으로 혹은 뭐 우리 인간의 존재로 보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으면. 그렇잖아요. 80대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제 구독자는 그 연세 드신 분 많아요. 60대 이상도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말로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다, 뭐 하고 싶다, 뭐 시작하게 됐다. 새로운 파트너가 생기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건강하면. 그래서 그 섹스는 나이가 없어요. 내가 건강하고 상대가 매력 있는 상대가 내 옆에 있고 그러면 하는 거죠. 중노년 여성 남성에게 기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구가 행위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노년이 되면 이제 왜 발기도 예전 같지 않고 또 발기가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유지하는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죠. 우리가 왜 나이가 들면 음식을 빨리빨리 못 먹고 먹다가 사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식습관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것처럼 섹스도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예전처럼 막 삽입에 너무 막 의미를 두고 또 삽입해서 몇 분 하느냐 이거 가지고 막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하면서 즐거운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어른들을 보면 80 어르신인데 부인하고 아직도 규칙적으로 섹스를 한다. 근데 날짜를 정해놓고 한다. 그래서 이 금요일 날 저녁에 하시든지 뭐 토요일 날 저녁에 하시든지 그러시나 봐요. 근데 그때 왜 손주들이 놀러 오거나 혹은 뭐 뭔가 이렇게 다른 일정이 생겨서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루를 땡기거나 그 다음 날이라도 꼭 하신대요. 하고 나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부부관계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더 건강해진 것 같고 살아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드셔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기구 같은 거는 그냥 장난감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바이브레이터를 여자한테 좀 쓴다든지 바이브레이터 남자한테 써도 돼요. 감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섹스토이들은 장난감으로 하면 훨씬 좀 재미있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의 섹스는 삽입, 생식 여기서 좀 벗어나서 즐거움을 주는 그리고 왜 뭔가 같이 스킨십을 하면서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섹스로 가시면 좋죠. 그러니까 섹스를 너무 삽입에만 자꾸 방점을 두면 나이가 들면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섹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주보는 눈빛도 섹스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섹스고 만지는 것도 섹스고 뽀뽀하는 것도 섹스고 안아주는 것도 섹스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섹스를 꼭 삽입에만 두지 마시고 다른 여러 가지 스킨십을 계속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섹스를 즐기는 것도 이건 바른 생활맨들이 잘해요. 생활을 좀 건강하게 가져가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잘하지 사실 그걸 너무 막 뭐라고 할까 그 어떤 모험처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생명이 짧을걸요? 성관계를 열심히 안 하는 경우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성관계를 일단 열심히 안 하면 상대하고 멀어지죠. 서먹서먹해지고 그리고 자기의 감각들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년 이상이 이제 섹스를 좀 더 멋있게 하려면 감각을 연습하라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 레몬 같은 거 그런 향기에 대해서 향기를 좋은 향기
많이 맡고 그리고 자기도 좀 향수 좀 뿌리고 그리고 또 왜 이 음악도 좀 이렇게 로맨틱한 음악 있잖아요. 낭만적인 거, 뭐 탱고 음악 같은 거 이런 것 좀 들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자꾸 건조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감각들이 살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쁜 것들도 좀 보고 색깔 화려한 것들도 좀 보고 이러면서 내 감각을 계속 올려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것이 섹스하고도 되게 연관돼요. 그래서 섹스를 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감각이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 많고 안 하면 점점 둔감해지죠. 그래서 뭐 상대한테 나는 향기라든지 혹은 뭐 예쁜 색깔이라든지 이런 데 되게 둔감해지고 또 상대가 이렇게 만지는 것에 되게 둔감해지고 그리고 상대하고의 어떤 마음에도 되게 둔감해져서 그 사람한테 별로 매력을 못 느끼고 무미건조한 생활이 되는 것. 이게 삶의 질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은 성관계를 안 하면 사정을 많이 안 하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3일에 한 번 정도는 사정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안 하면 전립선 비대나 뭐 염이나 암이나 걸리는 확률이 좀 높아지죠. 그거 어쨌든 있는 기관을 써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쪽으로만 씹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좀 우그러지잖아요. 이그러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안 쓰면 퇴화돼요. 근데 우리 몸에 안 쓰면 퇴화되는 되게 빨리 퇴화되는 그 기관이 두 개라고 하죠. 하나는 성기고 하나는 뇌예요. 그래서 이 머리 안 쓰면 퇴화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AI한테 의존해 갖고 길 찾아다닐 때도 길을 보는 게 아니고 화살표만 보고 다니고 노래 부를 때도 자막만 보고 부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해요. 지능을. 마찬가지로 그 성관계를 안 하면 일단 사정을 안 하게 되니까 뭐 전립선염 같은 거 걸릴 수 있고 그리고 발기 같은 것에 신경을 안 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피돌기에 굉장히 둔감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또 매력이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성관계를 많이 하려면 매력을 좀 높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폐경 지나서 성관계를 안 하면요 질이 이렇게 협착이 돼서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로가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피부가 약해지고 건조해지면서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윤활제도 쓰고 혹은 왜 호르몬 보충요법도 좀 받으면서 그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규칙적인 즐거운 성관계를 하시는 분들은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섹스 리스를 겪고 있는 서먹한 부부관계를 풀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력하셔야죠. 근데 가르쳐 드려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그 감각을 좀 살리시는 게 좋겠죠. 이게 무슨 그 운동 같은 게 아니니까 일단 서로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이 산 지가 20년, 뭐 10년, 30년 이렇게 되면 내가 저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도 어제의 사람인 사람은 없어요. 계속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계속 대화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야 되고 그 대화 중에 하나가 섹스인 거죠. 그래서 섹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슬픔이나 기쁨이나 또 어떤 그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왜 우리 어렸을 때 밥 안 먹으면 밥맛이 없어, 막 입맛이 없어요. 막 그러면 어른들이 밥을 일단 먹으면 다시 입맛이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섹스를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새로 뭔가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새로 시작하기가 참 어렵지만 뭐 이런 것들 있죠. 여행 가는 거. 여행 가서 왜 괜찮은 호텔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뭔가 본전 생각도 나고 그리고 또 그 호텔의 그 분위기가 좀 상대한테 집중하게 되고 약간 로맨틱한 느낌도 들기 때문에 보통 집에서는 좀 안 해도 왠지 좋은 호텔에 가면 그날 밤을 그냥 보내기가 좀 아깝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시는 것도 좋고 데이트할 때 갔던 찻집을 같이 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옷을 입고 었는지 그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당신이 뭘 마셨는지 당신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이렇게 둘이 얘기하다 보면 옛날에 그 감정이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 매력 있던 그 청년 그 아가씨로 바뀌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감정을 좀 이렇게 올려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성적인 대화를 좀 하시는 것도 좋죠. 그래서 뭐 같이 차 마시면서 얘기를 좀 하든지 아니면 운전할 때 좋은 것 같아요. 앞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서로 얼굴 안 봐도 되고 요즘 우리 너무 안 하는 것 같지 않아?
요즘 나 좀 외로운 것 같아. 요즘 좀 우리 뭐 섹스까지는 안 해도 우리 좀 키스는 할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제가 외국 여행을 가끔 가는데 왜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팀을 이뤄서 가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갔다 오시면 되게 좋아져요, 사이가.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이스탄불을 일주일을 갔다 왔는데 그때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오는 비행기도 같이 타고 온 그 그룹이 있어요. 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옆에 그 사람들이 막 앉았는데 처음에 갈 때는 막 뭐 각자 밥 먹고 뭐 각자 누워서 자고 막 이러고 가더라고요. 올 때 너무 달라진 거예요. 막 서로 막 같이 나눠서 밥을 먹기도 하고 막 비벼주기도 하고 막 안에 담요도 막 덮어주고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 이스탄불 여행을 막 하면서 물론 이제 낭만적인 호텔에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왜 자기 부인한테 막 잘하는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인기가 좋았겠죠. 그러면서 서로 경쟁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부부들이 갈 때와 올 때 그 역동이 너무 달라져서 아, 저 부부 여행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뭔가 환경 바꾸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